안녕하세요. 선거연수원의 문은영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선거연수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선거입니다. 주제 듣자마자 에이 별로 재미없겠네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선거는 우리 생활과 늘 가까이에 있고 또 때마다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번 시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사진 먼저 같이 볼게요. 벌써부터 키득키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뭐죠? 한 초등학교 이름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어서 1963년 개교 당시 대변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하다시피 본래의 뜻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많이 아는 그림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학교 이름을 엄청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학교 이름 개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거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이후 재학생과 동문 졸업생, 동네 주민들의 개명 동의 서명을 받아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되는구나.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잘 몰라서 귀찮아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지나가거나 넘겨버렸던 일이나 상황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여라는 것이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더 좋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을 정치 참여라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해보자면 정치 공동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 공동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집과 학교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주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좀 더 가면 아시아, 세계, 지구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행동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인된 권리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일이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 많다고, 힘세다고, 아는 것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국민의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일할 사람, 즉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거 많이 해봤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년 매학기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라는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주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네, 지금 여러분이요. 따라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은 더 이상 꿈꾸는 미래의 주역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 유권자,
후보자로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민이라고 국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절차 등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성별, 인종, 재산, 종교, 학력 등은 관계없지만 일정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 되어야 유권자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세가 되는 시점은 생일이 지나 18세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후보자가 되기 이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세도 생일이 지나 16세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년 이렇게 임기를 마치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임기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이를 재보궐선거라고 합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은 이전 사람의 자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어떤 선거냐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치러지고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인 국민만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고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 이상 의원들을 3선, 4선, 다선 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방선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뽑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고 그 이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따로 뽑고요. 각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광역의회의원으로 시도의원과 기초의회의원으로 시, 군, 구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에서 뽑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뽑는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경우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몇 명이냐고요? 네,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명을 선출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4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단체가 한날 한시에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에서 공식 명칭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잘 찍고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처음 교문 밖을 나서서 해야 하다 보니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선거 과정과 투표소에 가서 맞닥뜨리게 될 투표 방법, 그리고 내 투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개표 과정까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유권자와 후보자가 있어야 하고 선거 운동도 해야 하며 투표, 개표 절차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즉 유권자의 명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인 명부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적혀 있고요. 선거일에 이 명부를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 등록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즉 후보자가 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공보, 벽보, TV토론,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명함발부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선거일 되면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투표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하는지 확실히 알고 가야겠죠? 해당 선거 임기 만료일 몇십일 전 기준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이지만 만약 사정이 있어 이날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선거일이 수요일이니까 그 전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할 수 있는데 제주에 사는 사람이 부산, 서울에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장애, 군인이나 경찰 등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신고한 뒤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버섯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는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공보와 함께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투표소 가기 전에 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게 되면 투표하기 전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한데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까지 잘 찾아왔으면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 방법을 살펴봅시다. 투표소에 들어오면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다음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한 번 또는 두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가장 중요한 투표용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한 명을 뽑으니까 투표용지는 당연히 한 장입니다. 투표용지에는 출마한 후보자들의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표칸에 투표도장을 쾅 찍으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에서 출마한 지역구 의원과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를 토대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역구 후보자 중 한 명을 찍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당명 옆 기표칸에 찍으면 됩니다. 지방선거는 좀 복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들을 한 번에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도 7장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1차로 3장을 받아 투표한 다음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1차로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그런데 또 교육감 투표용지는 특이하게 가로로 생겼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와 헷갈리지 않게 가로로 배열하고 있고 기호도 없습니다. 2차로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투표용지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투표용지 색깔이 다 다르죠. 선거에 나온 후보자 수에 따라 투표용지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선거마다 다른 색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모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자꾸 찍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기표는 기표선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펜이나 다른 도장으로 표시하거나 낙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 후보자나 정당이 찍는 것도 안 되고 기표관이 아닌 곳에 찍으면 무효가 되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해서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기표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친구나 부모님과 투표소에 함께 갔더라도 기표소에는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투표한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기념으로 내가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 큰 소리를 떠드는 등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투표 인증샷,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앞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나면 이제 집계를 해야 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 투입구를 잘 봉인해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이송합니다. 이때 투표관리관과 투표 과정을 참관했던 투표 참관인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함께 이송하게 됩니다. 개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꺼냅니다. 그 다음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후보자별, 정당별로 분류해 100매 단위로 묶습니다. 그리고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전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집계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검열하고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은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개표 상황을 입력, 보고한 뒤에 개표 결과를 언론사 등에 제공합니다. 개표가 마감되면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구분해 정리한 다음 봉인해서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됩니다. 집계된 득표수를 통해 후보자 중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별로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해당 정당이 차지하게 된 의석수만큼 후보자 명부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선거 과정과 투개표 절차까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 결과 못지않게 대표를 뽑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트. 데이트 할 사람이 없어. 이따 치고. 이따 치고 그럼 데이트. 선거. 저도 선거. 네. 연예인은 관심 없어요. 데이식스 공연이요. 저도 근데 공연. 잠. 저 선거. 저 자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벌써 몰랐는데.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그런 거니? 나 연예인인데? 아, 진짜? 대학 가는 거죠. 유튜브? 먹는 거 좋아해서 막 맛집 이런 것도 막 보고, 게임. 선거. 알죠. 네. 투표하는 날. 국회의원 선거날. 쉬는 날? 쉬어요? 쉬지. 뭔가 진짜 어른 된 기분? 인증샷 찍어야 돼, 인증샷. 나도 선거를 하는구나. 일단 어른이 된 것 같고 약간 좀 책임감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 뭐가 좋아서 뽑아야 하는지 그걸 아직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 한 표가 그냥 막 던져도 되는 표인가 생각도 들고 그때 공약 잘 찾아보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지 하는 생각밖엔 아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가 약간 저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권리를 행사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어차피 할 거면 좀 뭘 알아야 되니까. 같아요. 저는 좀 권리. 저도 권리. 해야 되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약간 학교 규칙 따르듯이 하는. 내 의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좀 권리.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투명한 사람을 뽑고 싶어요. 자신이 지킨 공약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크게 과장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한테 확실히 호감이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거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별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지도자는 뭔가를 하라고 뽑아놓은 자리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뽑은 이유가 없죠. 투표 기간만 되면 앞에선 굽신거리고 좀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정치인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저희 그게 모를 것 같아요.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 떨릴 것 같아요. 불법 현장으로. 뭐 도둑질 하는 거 보면 신고하듯이 당연하게 신고하지 않을까?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요? 그냥 보고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주변에 피해주는 그런 선거운동이 있거든요. 전체에서 선거 차량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노래 틀어놓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가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진실되지 않나.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이거는 실현 가능하겠다는 게 보여서 이런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눈빛은 좀 별론데? 막 이런 거. 저희가 인터넷을 요즘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걸 100% 완전히 믿기보다는 조금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거를 해야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표권이 생겼으니까 같이 투표장에 가자고 권유를 하고 투표장으로 놀러 가자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요즘 선투표도 많으니까 선거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없잖아요. 완전 다들 제 주변만 봐도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직면해 있는 문제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해결을 하고 싶어요. 만약 국회의원이면. 동물법이나 환경, 외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면은 엄청 큰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벌금 좀 내거나.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어요. 요새 전셋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요. 아니, 선거란 표현이다. 일단 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 제가 이 사람을 뽑음으로 인해서 나의 의견이 이 사람의 의견과 같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암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표이기 때문에 미래를 뭔가 그냥 약간 책임감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힘? 선거권이 주어지면 이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후보자를 좀 더 선택하지 않을까. 열쇠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다.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살아가는데 그냥 지도자가 잘해야 좀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를 뽑는 거니까. 많이 어색하고 긴장되고 좀 생소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첫 번째 투표 같이 잘해보자. 우리 함께 투표하겠니? 올해 제가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투표권이 생긴 만큼 저도 신중하게 투표를 할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첫 선거잖아요. 제 첫 투표가 의미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입니다.